정보 공개 문제. 자, 개설 부분에 정보 공개라는 건 우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한테 공개하는 걸 말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거. 우리가 이제 공표라는 말이 있고 공개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때는 같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우리 여기 정보 공개에서는 하기 싫어도 공개해달라고 요구가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하는 걸 말해. 응? 읽고 지나가고.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은 자,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면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해야 되냐? 그것도 문제가 있어. 그렇지? 왜냐면 우리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에는 개인의 어떤 사생활에 속하는 정보도 있고 국가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도 있는데 이걸 다 공개할 수는 없잖아. 응?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동그라미 2번 정보 공개하도록 하는 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 투명한 행정, 민주적인 행정, 국민의 신뢰 확보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건데 한편 막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 사생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사생활 침해, 국가 기밀 침해 이런 거 갖고도 충돌이 난다. 응? 결론은 이거야. 마지막 줄에 뭐야? 이익을 비교 형량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지. 응? 이게 제일 핵심 단어야. 공개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과 공개하면 안 될 또는 그런 이익을 비교 조울질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자,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우리 국민에게 있어요. 응? 자, 국민은 우리 나라의 주인,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비롯한 공무원들은 뭐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서비스, 서번트지, 서번트. 응? 뭐 옛날 말로 머슴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주인이 알고 싶다 요구하면 머슴은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의의는 별거 없고 법적 근거 가면 자 헌법상의 알 권리, 그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알 권리라는 게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이 되는데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 권리로. 근데 우리나라 헌법을 어디를 뒤져봐도 알 권리라는 단어는 안 보여. 근데 알 권리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냐? 바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알 권리가 표현돼요. 왜냐면 언론, 출판 뭐 이런 거 하려면은 뭐 정보를 알아야 국가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뭐 거기다 뭐 신문에 기사도 쓰고 반박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 정보를 알아야 하지. 그래서 헌법상의 알 권리.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끝에 뭐라고 돼 있어? 알 권리는 헌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라고 약칭되는 21조에서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응? 그게 핵심. 그 표현의 자유라고 읽히는 게 바로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응? 그래서 그 밑에 판례로 확인해 보면 판례 1번 뭐래? 1번은 이제 우리 대법원이 그랬지. 국민의 알 권리, 즉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자유는 이거 뭐야?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대. 자유권으로서의 성질과 청구권의 성질을 같이 갖고 있대. 그 자유권은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말해요. 응? 청구권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야. 응?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대. 그러니까 개인이 알고 싶은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거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는 측면과 한편으로는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응? 두 가지 성격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뭐야? 2번은 좀 넘어가도 되고 2번은 굳이 설명하자면 뭐냐면 우리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문서 있지. 공문서를 열람 복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이 그렇게 열람 복사해주도록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헌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다는 뜻입니다. 응? 네, 그래서 뭐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열람 복사해달라고 요구할 권리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넘어가고요. 3번은 중요해요. 응? 거기 이미 나와 있지. 앞부분 눈을 읽어보면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가 보유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된다 확인했지? 그 다음 문제 잘 보자. 뭐야? 알 권리 속에는 자신의 권리 있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개별적인 정보 공개 청구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해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 공개 청구 인정된다. 응? 이 끝말이 중요해. 그러니까 자기하고 직접 이해관계 있는 정보만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니까 그 알고 싶은 정보 공개해달라. 응? 자기하고 관련이 없는 정보라도 알고 싶다. 공개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래서 포인트는 넷째 줄. 그죠?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권도 인정되는 거다. 요게 끝부분이 포인트. 그 다음에 4번은 아직 시험에는 잘 안 쓰인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줄에 보면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의 내용으로서 국가의 기관인 국가기관 안에 국회에 대해서 법 제정하는 과정, 입법 과정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또 국회의 의사라는 거는 국회에서 회의 열고 하는 거 있잖아. 그지? 국가의 의사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진다. 그지? 그러니까 국민이면 누구나 자기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국가기관에 하는 국회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정보 공개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응? 뭐 같은 취지죠. 여기 3번하고 4번하고 같은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3번을 준비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돼 있고요. 두 번째 줄 1번의 끝에 뭐야? 우리 앞서 공부한 행정절차법에도 아까 뭐 있어? 그런 거 있었지. 청문 절차 조항에서 보면 당사자 등은 행정기관부터 청문한다고 통지받은 날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청문 종결될 때까지인가? 그때까지 뭐 할 수 있어. 그 자기에게 불이익 처분하려는 거 사전 통지받았잖아. 그 자기에게 불이익 처분하려고 하는 것과 관계된 행정청이 보유한 문서 이런 거 연락복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또 의견 조치를 위해서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정보 요구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 뭐냐면 그 정보하고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요구하는 거야. 그치? 자, 어쨌든 우리 둘째 줄에 행정절차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개인의 어떤 문서 연락복사 신청권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대해서 국가가 제정한 법령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이 정하고 있어서 조례도 정보공개 청구권의 근거가 됩니다. 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자, 그 밑에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안 사건이라는 게 소개되는데 자주 쓰이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청주시의회에서 청주시가 보유한 정보 주민이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면 공개해줘야 된다라는 취지의 조례를 만들었어. 시의회에서 통과시켰어. 그 다음에 시장한테 보냈어. 이거 조례 공포하라고. 근데 시장이 어떻게 돼? 시장이 반대. 응? 그런 내용의 조례 반대. 이유는 법률에 근거가 없다. 이거 정보공개법 만들어지기 전이야. 법률 제정되기 전. 우리나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996년 12월 달에 만들어. 행정절차법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졌어. 그 전이니까 그 전에 청주시가 먼저 조례를 정한 거야. 응? 그래서 시의회에서 만들어서 시장한테 공표하라고 보냈더니 시장이 법률에 근거도 없이 시가 보유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조례 반대 해가지고 다시 시의회로 거부권 행사해서 되돌려 보냈어. 응?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시의회에서 더 많은 의원이 찬성해서 다시 통과. 응? 그리고 시장한테 또 보냈어. 공포하라고. 이때는 이제 시장은 다시 시의회에 다시 되돌려 보낼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을 하는 거야. 응? 그래서 딱 한 번 누가 소송하냐면 지방자치단체 시장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해서 대법원에다가 딱 한 번 소송하는 절차가 있어. 그래서 그 대법원에 소송을 했어. 그래서 대법원이 뭐라 그래? 여기 보면 지역 저 시민이 알고 싶다고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건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주민에게 이익되는 조례다. 응? 그러면 주민에게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정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국가의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를 정할 수 있어. 그런데 단 3가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주민이 뭘 위반했다고 벌칙을 부과하는 조례, 처벌하는 조례. 응? 이게 3가지. 3가지에 해당하는 조례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만 정할 수 있어. 국회가 정한 법률에. 그러면 이거 지금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의 근거 없이 시가 보유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조례지. 그런데 이거 주민에게 불이익되는 조례야? 아니야. 주민에게 이익되는 조례야. 그러니까 뭐 없어도 돼. 법률의 위임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지? 그러면 국가의 법령과 어긋나냐? 그렇지도 않아.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응? 이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위임이 없어도 만들 수 있는 조례다. 해가지고 적법하다고 판결이 내려진 거야.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밑에 밑줄 친 데 읽으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판결이 나오니까 각 전국의 시도 시군구 지방의회에서 자기네 지자체가 보유한 정보 시민이 요구하면 공개토론하는 조례를 막 우후죽순 만드는 거야. 응? 그러니까 뭐야? 이게 또 종적인 어떤 통일성이 없고 제각각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국회에서 1996년 전국에 공통적으로 정되는 법률,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뒤늦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지자체가 먼저 앞장을 섰고 뒤늦게 국가가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 의의가 있는 판례다 하는 얘기죠. 이게 지금 대법원의 시정판이 92년도 판결 아니야, 그지? 정보공개법 96년에 제정됐는데 그에 앞서 만든 법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표가 있어. 우리 아까 행정절차법에도 청문, 의견 제출 절차에서 관련된 문서 열람복사 신청권 인정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거 그랑 비교하면 정보공개법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실현 차원이고 행정절차법에서 관련 공문서 불이익 처분과 관련된 문서 열람복사해 주도록 한 거는 적법 절차에 따른 거야. 응? 조금 인정하는 그 법적 기초가 조금 다르단 말이야. 응? 그리고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원칙인데 행정절차법은 상대방한테 행해질 불이익 처분과 관련된 그 문서, 응? 그 청문회 대상이 되는 불이익 처분과 관련된 자료 문서에 한해 열람복사 허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한적이죠. 그리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인데 반해 행정절차법은 당사자 등이 열람복사에다가 신청할 수 있도록. 당사자 등은 불이익 처분의 직접 상대방과 행정청이 행정절차에 참여를 허용한 이해관계인. 그지? 그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이 훨씬 좁은 거야. 그죠? 그리고 정보공개법은 원칙적으로 어떤 결정되고 난 이후에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는데 행정절차법은 사전 통지를 받고 최종 처분이 행해지기 전 단계의 의견 청취 절차에서 청문이나 의견 제출 절차에서 이해 당사자 등이 당사자 등이 관련 처분하려는 처분과 관련된 문서 공개해달라. 이런 거라 처분이 행해지기 전이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요 파트가 예전에 시험에 2번 나왔나? 3번 나왔나? 그리고 근래에는 한 10년 정도 동안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요 비교가. 하여튼 한번 읽어주세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약칭 정보공개법 정식 명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인데 약칭 정보공개법이라고 합니다. 자, 목적은 특별한 건 없고 결국은 두 번째 줄 국민의 참여와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그리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이런 게 목적이죠. 자, 읽고 지나가면 돼요.
자, 적용 범위 시험과 관련이 있어요. 자, 첫 번째 1항을 보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공개 문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정보공개법에 따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응? 그럼 문장이 어떻게 돼? 첫째 줄에 다른 법률에 정보공개에 관해서 따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 규정이 없으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그러니까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문제에 관한 일반법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2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가가 제정한 법령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다만 3항에 보면 어떻게 돼?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대표적으로 뭐 국정원 같은 데겠지? 국가안전보장을 목적으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작성한 정보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읽고 지나가세요. 한 번도 낸 적은 없어. 그러니까 국정원이 정보 수집 보관하고 있는 정보는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죠. 응? 네, 읽고 지나가세요. 시험과 연관이 있는 건 이제 1번하고 2항이야. 자, 오른쪽에 판례를 봅시다. 자, 1항은 한번 그냥 읽고만 갑시다. 우리 아까 정보공개법에 뭐라고 돼 있어? 정보공개 문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는 법률. 그러면 그래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안 받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정보공개에 관해서 정해놓은 특별한 규정은 법률이어야 되고 그 법률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다르게 규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다. 뭐 그냥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읽고 지나가세요. 그럼 2번은 암기. 자, 법조문까지 외울 건 없고 제목은 형사소송법. 응? 자, 형사소송법에 뭐라고 써있대? 형사재판기록. 응? 이거 공개에 대해서는 뭐야? 정보공개법과 다르게 정하고 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도 국회가 정한 법률이고, 응? 정보공개법과 정보공개에 관해서 좀 다르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니까 그 형사재판기록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정한 대로 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따라서 기억할 거. 형사소송법, 그다음에 형사재판기록 공개 문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대로 가는 거다. 응? 정보공개법의 적용사항이 아니다. 그 다음에 3항은 거기에 첫째 줄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응? 여기 법 이름 제목. 그러면 교육 관련 기관 대표적으로 뭐 학교 같은 데지. 교육 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문제에 관해서 특례법이랑 뭐 특별법 같은 거야. 응? 요거야. 요거는 그러면 이게 정보 공개 문제에 대해서 따로 특별한 규정이 있어. 정보공개법. 그러면 그 규정을 이것도 법률이니까 그 규정에 따라야 되지. 근데 그 규정에 없는 문제,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인데 그 규정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보공개법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하는 특례법에 규정이 있는 거는 그에 따르고 거기에 규정이 없는 거는 일반법에 해당하는 정보공개법 규정이 또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결론은 교육 관련 기관에 대해서 따로 특례법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정보공개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특례법에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례법대로 따르는 거지만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한 정보공개 문제 사항에서는 정보공개법이 또 일반법으로서 적용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항의 끝에 그죠? 사립학교, 교육 관련 기관 아니야? 사립학교에 대해서 이 특례법이 적용된다. 그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거야.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특례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이 또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나타내요. 적용될 수 없는 건 아니다. 그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자, 민사소송법에서 이런 규정이 있대.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은 이제 민사소송, 재판하는 거예요. 민사재판. 응? 민사재판할 때 공무원이 그 재판에 뭐 증인으로 나온다든지 해가지고 뭔가 뭐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고 뭐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받는 거야. 그러면 민사소송법이 뭐라고 하지 않냐면 민사재판에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던 공문서 이거 공개해 법정에서 요구하면 뭐 이게 증거로 내라 그러면 내야 되냐, 그 공개해야 되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공개할 거냐 말 거냐에 이 적용되는 법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하여튼 뭐 민사소송 그 공문서의 공개 적용되는 법률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돼야 된다. 민사소송법이 아니고 민사소송법을 적용받는 게 정보공개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보공개법 따라 공개 대상이 되는 공개하도록 돼 있으면 공개해야 되고 공개할 수 없는 정보로 정해져 있으면 정보공개법 이렇게 정했으면 재판 법정에서 요구하더라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적용할 법이 무슨 법이냐에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정보공개법이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모든 국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 자, 키워드는 모든 국민. 이때 판례 1번하고 연결시켜 모든 국민 속에는 국민의 범위 안에는 사람만 국민이 아니라 우리 회사 같은 법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거기 읽어봐. 저 모든 국민이라고 정보공개 청구인데 모든 국민 속에는 자연인, 즉 사람은 물론이거냐 법인, 법인으로 돼 있지 않은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 그다음에 또 뭐야? 이 법인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즉 사람이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설립 목적도 안 따진다. 따라서 뭐야? 환경운동 단체 같은 시민운동 단체도 국가에 대해서 정보공개 요구할 청구권자 포함된다. 1번 잘 나오는 편. 그러나 2번은 대법원 판결까지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야. 즉 공법인이야. 법인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법인이긴 하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뭐야?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 요구받으면 공개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실현해야 될 의무자일 뿐 자기네가 정보공개를 요구할 권리자는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주어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자일 뿐 알고 싶은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권리자는 되지 못한다. 지자체는 꼭 기억하고요.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권 인정된다 안 된다? 법으로 써놨어요. 모든 외국인 아니야. 일정한 외국인. 그래서 자 1항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에 자 동그라미 2번 잘 보세요. 모든 외국인은 아니지만 외국인 중에 첫 번째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국내 주소 두고 있는 외국인. 두 번째 학술 연구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세 번째 국내에 사무소가 있는 외국 회사, 외국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뭐야? 우리 국가나 지자체에 정보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권리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모든 외국인에게 인정하는 거 아니죠? 정보공개 청구권.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나와서 시험에 다음 페이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 3번만. 우리 국민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인정되죠? 그럼 외국인은 우리 국민하고 동일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처지 끝에 상호주의가 인정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호주의가 뭐야? 외국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인정하면 우리도 인정하고 서로 눈에는 눈 하는 거지. 그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자기네 나라 그 정보공개 청구권 인정하면 우리도 인정하는 입장. 이게 상호주의인데 우리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규정해놨지.
다른 나라 상관없이 다른 나라에서 우리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한테는 정보공개 청구권 준다. 이거 따로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 국민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상호주의를 규정하는 것도 아닌 거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될 의무 있는 공공기관은 자, 그 밑에 박스가 있는데 이랑 모든 국가기관입니다. 응? 국회, 정부, 행정부, 그죠? 대통령, 뭐, 응? 그 헌법재판소, 법원 다 정보공개 의무 있는 모든 국가기관은 다 정보공개 의무자예요. 두 번째, 모든 지방자치단체. 응? 세 번째, 뭐 공공기관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이게 보통 이제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응? 그다음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외울 건 없어요. 이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그 밑에 있어요. 그죠?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보면 자 1호 중요해요. 1호. 1호 뭐예요? 각급 학교. 그죠? 각급 학교입니다. 그러면 앞에 유아교육법, 유치원 말하는 거죠? 유치원도 정보공개 의무자입니다. 그다음에 초, 중, 등 교육법에 적용을 받는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예요. 응? 초, 중, 고 다 정보공개 의무자예요. 응? 세 번째, 대학교. 그죠? 다 정보. 근데 여기에 국공립, 사립 안 나눠놨어요? 따라서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모두 응? 각급 학교는 국공립과 사립 다 포함해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국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다 정보공개 의무자로 정해져 있어요. 1호. 그 다음에 4호. 특수법인. 특별법에 설립된 특수법인. 예를 들면 KBS 같은 응? 특수법인도 정보공개 의무자. 그 다음에 5항, 6항은 그냥 눈으로만 보자. 5항, 6항은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금 지급하는 이런 사회복지단체 이런 데 있지? 이런 데도 정보공개 의무자가 있고. 응? 이렇게 지나가세요. 자, 그럼 판례로 공부해야 돼. 판례. 1번. 자, 1번 판례는 사립학교가 왜 사립학교도 정보공개 의무자로 규정을 해놨느냐? 대통령령에서. 이거 문제 삼은 거예요. 응? 근데 사립학교도 학교로서 교육이라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응? 그러니까 정보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에 포함을 시킬 거냐 아닐 거냐는 이제 행정위원회 대통령이 알아서 정할 사항인데 학교의 어떤 공적인 업무의 특성을 강조해서 사립학교 포함시켰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사립학교에 포함시켜놨다 그래서 이거 재량권 범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응? 그래서 1번. 그래서 앞부분에 공공기관이란 꼭 국가기관 뭐 이런 데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는 업무의 공적인 성격 가지고 판단할 일이다 하면서 우리나라는 뭐야? 세제줄에 보면 교육이라는 사무가 가지는 공공적 성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별 차이가 없는 점, 응? 등등등등 따져보면 핵심은 끝말이지. 사립대학교가 사립대학 측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우리는 사립대학이고 국가가 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비용 뭐 지원해 주는 거 있으면 그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공개하는 거는 내가 인정하지만 정부로부터 지원받지도 않는 우리 사립학교의 업무 이런 것도 왜 다 공개하도록 하느냐? 응?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립학교의 모든 정보는 다 공개 대상이 되도록 한 거잖아. 그 사립학교 측에서 아니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 받는 거 그런 거나 하도록 하면 우리가 수긍할 텐데 그 이외까지 다 공개하도록 하는 건 이건 문제 있다 주장했지만 결론은 사립대학교가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범위 내에서만 이게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응? 그래서 이어지는 거야 밑에 사립대학교에서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비용 지원이 한정적이고 일시적 또 국부적이라는 건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만 한다는 거지. 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대통령령에서 모든 사립학교도 다 정보공개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위임 법률에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공개 의무 있는 기관 정하라고 위임을 했는데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된 거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게 시험에 잘 쓰입니다. 1, 2번. 그 다음에 3번. 아까 대통령령에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범위는 정보 공개할 의무자라고 규정해놨죠? 그러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법인이냐? 이거는 뭐 갖고 따져야 돼? 하는 업무가 특수법인의 업무가 얼마나 공공적 성격이 강하냐? 응? 그리고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받고 예산 지원받고 국가로부터 지휘 감독 받고 뭐 이런 거 다 따져봐서 결정할 문제지 획일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응? 그래서 그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업무의 성격, 업무가 얼마나 공공적이냐, 업무의 성격, 이제 또 판단하되 또 행정적 관리 감독, 재정 지원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돼요. 응? 그런 결과 4, 5번 이런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그러니까 업무 성격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응? 업무 성격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는지, 응? 또 재정 지원을 받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결과 자 한국증권업협회라는 이 법인이 있다. 응? 근데 이거는 아까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건대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특수법인으로 볼 수 없다. 응? 반면에 KBS 한국방송공사는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특수법인으로 봐야 한다. 응? 이렇게 상반된 결론이 나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응? 첫째, 정보 공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련된 법을 정비하고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별로 나올 게 없어요, 시험 문제. 응? 다 그냥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응? 너무 당연한 거 써놓고. 그 다음 밑에 그리고 각 공공기관은 국민이 정보 공개 청구하면 공개 여부 이런 거 접수받고 공개 여부 결정하고 하는 담당자를 지정하라. 응? 돼 있죠? 담당자 지정해야 된다. 특별한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싼 거로 3번은 또 체크해야 돼. 중요. 자, 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목이 그렇게 달린데 이 뜻은 뭐야? 보통은 정보 공개는 국민이 무슨 정보 공개해달라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공개 여부 결정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신청이 없어도 알아서 공개하래. 그래서 이거 1항에 공공기관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응? 언제 어느 때마다 공개하는지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해서 정보통신망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청구하지 않아도 응? 정보 공개해달라고 신청 안 해도 정기적으로 알아서 공개하래. 언제 공개한다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떤 정보야? 이거 박스 하나 거 중요.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그다음에 국가 시책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어떤 사업에 관한 정보. 응?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우리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 양평 고속도로 얘기 나오잖아 이제. 그치? 고속도로 노선 및 종점을 변경하고 한 거에 대해서 그치? 근데 그 국가 예산 엄청 들어가잖아. 한 1조 원 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치? 그런 것처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예산 집행 내용과 사업 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이 장이 정하는 정보. 여기서 4, 5는 빼더라도 1, 2, 3, 5 있죠? 이거는 꼭 1, 2, 3, 5 세 가지는 체크하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국민이 청구 안 해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응? 이거 핵심 꼭 알아요. 그리고 추가로 동그라미 2번은 위에서 말한 아까 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 아니라도
국민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정보다 생각하면 뭐래? 응?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라. 효도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냥 넘어가고. 하여튼 이게 1항이 중요. 응? 1항의 박스 안에 1, 2, 3, 5 세 가지는 국민이 공개 요구 없어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는 거다. 응? 알아두고요. 그다음에 쌍가로 4번 읽고 지나가세요. 그냥 눈으로. 아니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보를 정부에서 받고 싶어도 그 정보를 어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각 공공기관마다는 자기네가 보유한 정보 목록을 작성해서 목록 제목 같은 거 그지? 목록 작성해서 해놓으래. 국민이 어디다 청구하면 그 정보를 알 수 있는지 그지? 네, 그런 얘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쌍가루 5번 있죠? 자, 요거는 조금 중요. 자, 공공기관 중 모든 공공기관은 아니고 중앙행정기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자, 그냥 공공기관으로 생각해요. 응? 자, 뭐야? 원래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야. 자, 첫째,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그런데 두 번째 줄, 공개 대상으로 분류해 놓은 정보야. 응? 그러면 이거 공개하려고 이미 정해놓은 거잖아. 그럼 국민이 공개해달라고 청구 안 해도 뭐야? 공개하래. 응? 그러니까 자, 근데 정보의 형태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만 그런 거야.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 보유 관리. 그리고 공개 대상으로 결정난 정보, 공개 대상으로 결정해 놓은 정보라면 국민이 청구 안 해도 알아서 공개해라. 응?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개 대상 정보 및 정보 공개 원칙 보죠. 자, 상관적으로 공개 대상 정보는 이것도 분석해보자. 법이 뭐라고 써놨어?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해 놓거나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 전자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그러니까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했지만 문서 외에도 뭐야? 사진, 뭐 영상, 응? 슬라이드, 필름, 그 정보가 저장된 형태는 안 가려요. 응? 그래서 여기에 공부하면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정보뿐 아니라 취득한 정보도 공개 대상이에요. 응? 취득한 것도. 그리고 첫째 끝에 관리하고 있는 여기 들어있죠? 그 의미는 뭐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응? 그러면 과거에 공공기관이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었지만 폐기해버려서 현재는 없는 정보, 현재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응? 그래서 일단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어지는 게 판례입니다. 자, 1번은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2조 1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의 기록된. 1번은 1번 판례 하지 마. 응? 하지 마.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 조금 이거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예전에는 법에서 그 정보가 이 저장된 매체를 쭉 나열했었어요. 사진, 필름, 영상 쭉 나열했어. 그러면 그 형태로 저장되지 않은 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였어. 근데 지금은 정보가 저장된 매체는 아예 안 따지는 걸로 바꾸는 거야. 응? 그래서 1번 판례 큰 의미가 없고. 자, 2번 중요합니다. 자, 국민이 공개해달라고 청구할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란, 만약에 어떤 문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돼?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응?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거래야지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공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니까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문서라면 공개 청구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고, 폐기했다면,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는, 근데 그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서가 반드시
원본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응?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사본도 공개 청구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응? 두 가지 포인트.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두 번째 포인트.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두 군데가 포인트. 그 다음에 3번도 필요해요. 자, 3번은 국민이 이제 어떤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는데 그 행정기관은 이 컴퓨터 속에 뭐 있어요? 저장을 해놨어. 이렇게 뭐에 관한 정보 이렇게 다 따로따로 저장을 했는데 국민이 청구한 건 그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공개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이렇게 취합을 해서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원하는 어떤 형태의 뭐를 달라고 청구한 거야. 응?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아주 간단한 예를. 여기 여기 사람들 목록이 있어. 그러니까 뭐 목록이 있고 이름들이 있어. 이름들. 그다음에 뭐 여기 정보는 어떤 정보 목록은 여기는 사람별로 무슨 뭐가 있을까? 사람별로 뭐 다른 거 기재돼 있어. 하여튼 뭐가 언뜻 안 떠오르네. 막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어.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형태는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어. 근데 어떤 국민이 청구한 정보는 이게 따로따로 돼 있는 걸 여기서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어떤 거 뽑아서 이렇게 표로 뭔가를 만들어 달라고 청구하는 거야. 그랬더니 공공기관이 야, 당신이 청구하는 정보는 그렇게 만들어진 건 없다 하고 거부했어. 응? 근데 이제 재판에서 이제 재판하면 이런 거 이제 법원 판사가 이제 이런 정보 있느냐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 판사가 물어보니 이렇게 돼 있으면 간단하게 그냥 컴퓨터에서 이 정보 끌어오고 여기서 뭐 관련되는 거 좀 끌어오고 여기서 끌어오고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편집하면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의 정보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거는 이 공공기관의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의 정보로 원래 저장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컴퓨터 조작만 해서 편집만 조금 하면 원하는 형태의 정보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경우라면 그건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맞다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요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 읽어봐. 세째 줄 읽어봐.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청구인이 청구한 대로는 그 형태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공공기관 측에서 청구한 대상이 되는 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고 해당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와 기술적 지식을 사용하여 그 저장 보유한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청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해당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응? 취지는 이해했어요? 응? 무슨 말? 딱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기초자료 검색해서 이렇게 편집만 좀 해주면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바로 나올 수 있다면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거로 봐야 맞다. 응?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법이 금지하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이나 가공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 간단하게 편집만 해서 주는 거. 응? 마무리. 이거는 말이 기니까 머릿속으로 좀 이해하면 될 겁니다. 응? 시험에는 쓰이는 플레이야. 여기서 2, 3번 공부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쌍가루 2번. 이거는 원칙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두 번째,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응? 다만 그 밑에 판례를 보면 이거 중요한 판례가 있네. 1번, 2번 있는데 2번으로 공부하세요. 응? 1번, 2번 같은 취지인데 1번을 보니까 1번에 뭐였어요? 국민이 정보 공개 청구하면 법이 정한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아닌 이상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게 맞지만 실제로는 정보를 취득,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거나 오로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만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를 남용하는 게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럴 때는 정보
공개 안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거죠. 2번도 마찬가지야. 그죠?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목적이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제출할 증거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런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거야. 응? 그리고 이미 위 소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미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오로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는 게 특별한 사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응?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게 아마 이런 거 한번 보자. 어떤 수감자가 있는데 교도관한테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거야. 그래갖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 그 손해배상 청구에서 교도관들의 그날 자기 가혹행위를 한 날의 근무일지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공개해달라고 청구를 한 거야. 근데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거부를 당했고, 교도소장업도 거부를 당했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대로 갔는데 아마 거기서는 손해배상이 끝났나 봐. 소송이 이미 종결이 됐대. 그지? 근데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증거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 이외에도 알고 싶은 정보, 교도관들의 그날 근무일지, 알고 싶다. 그건 별도로 남는 거야. 그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지? 그러니까 손해배상 소송은 이미 끝났다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신호에서 정보 공개 거부한 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야. 그거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가 없다. 취지로 1, 2번 다 같이 공부하세요. 자, 굉장히 잘 나와. 쉬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그 밑에 비공개 대상 정보인데 일단 큰 틀만 얘기하고 잠깐 쉬죠. 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죠. 공개 대상이지만 8가지 항목에 해당한다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끝말을 잘 보세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니까 뭐야? 반대로 해석하면 공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 다음 페이지 박스 안에 보면 총 8가지 항목에 해당한다면, 그러니까 국민이 어떤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는데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 8가지 항목에 해당한다면 공개 거부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목록만 제목으로. 첫 번째 1번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받아 제정된 명령에 의해 비밀이나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그지? 두 번째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세 번째, 공개되면 다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네 번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그다음에 범죄 예방 수사. 그다음에 공소제기 유지, 형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인데 이거 공개되면 직무수행 현저히 곤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근데 요거 보기 전에 4번은 이렇게 잘라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이거 밑줄. 근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다 비공개할 수 있다는 거야? 끝에 셋째 줄 뭐야? 만약에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인데 공개가 되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해야 돼. 그러면 둘을 연결해야 돼야지.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긴 한데 공개해도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으면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둘을 연결시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째, 행정기관의 어떤 감사나 감독 업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랑 의사결정 과정 내지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도 무조건 비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건데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연구개발의 현저한 지장 초래할 만한
그런 정보일 때 비공개할 수 있다. 이게 뒤에 수식어가 붙죠. 그 다음에 6번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이 돼 있어서 이거 공개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큰 정보, 이것도 비공개할 수 있고요. 다만 이름이나 이렇게 들어있고 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그 중에 특히 뭐예요? 직무를 수행한 뭐예요?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는 공개하래요. 응?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이름이 이제 알려져 공개돼도 공무원은 감수해야 된다는 거야. 응? 그죠? 그래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이거는 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해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 목록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중요. 마도 같이 마에 뭐 들었어? 네? 일단 전제 조건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서 특히 뒤쪽에 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받아 수행하는 개인의 성명지우. 자, 첫째 끝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받아 수행하는 개인의 성명 직업도 이것도 사생활 침해 우려와 상관없이 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라마 시험에 다 쓰였어요. 그 다음에 7번 치료는 뭐야? 경영 내지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 경영 내지 영업 비밀. 그 다음에 8번째는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이거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8개 항목에 해당하면 청구된 정보. 그러면 공무원은 비공개 결정할 수 있다. 다 이와 관련된 판례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지. 국민은 어떤 정보를 공개하다고 청구, 공공기관은 검토하더니 이거는 뭐야? 어쩌고저쩌고서 여러분 이제 논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세금 문제 무슨 시민단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지금 대통령 그 검찰총장 재직할 때 그 특수활동비 어디다 썼는지 공개하라고 청구했어요. 응? 처음에 뭐였겠어? 그 법무부 장관인가 검찰총장이 뭐였어요? 그거는 뭐 여기 이 중에 뭘 못해서 공개하면 뭐 해야죠. 비공개 거부 결정 소송 들어갔어요. 판결 나왔어요. 1심 판결. 뭐야? 공개해라. 응? 그죠? 그리고 뭐 공개를 했는데 또 뭐야? 뭐 중요한 건 다 지고 다 까맣게 지우고 또 공개했어. 그러니까 또 소송하고 하는 것 같아. 응? 대략 보니까 막 그 있잖아. 그거 갖고 이제 계속 아마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 목적에 안 맞게 쓴 돈 같은 게 많아 보이는 거야. 응? 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그 돈을 안 쓰고 있다가 뭐 연말쯤 되니까 그냥 뭐 직원들 뭐 선물 뭐 비싼 거 사주고 막 그러나 봐. 응? 그래서 연말에 그냥 거의 한 몇십 프로를 다 써버리는 거야. 응?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대략적으로 보면 쓴 시기가 나오니까 하여튼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8가지 한번 하고 판례로 그 뒤에 판례 공부하는 내용은 청구를 했더니 공공기관 측에서 뭐뭐에 해당한다. 그래서 비공개 결정했는데 이게 맞는지 이거 판결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내세운 거부 이유 맞지 않다. 그래서 공개해야 될 정보다 하고 판결한 게 있고 내세운 이유 맞다. 거부하는 이유 맞다 해서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한 정보도 있고 그 목록을 또 갈라서 공개 대상으로 결정했는지 비공개 대상 맞다고 결정했는지 그거 꼭 외워야 돼요. 제목. 응? 자, 오늘 이제 빠른 시간에 빠른 속도로 한번